지귀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법을 어겨가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룸살롱 접대 의혹이 있고 휴대전화를 문제의 시점마다 수차례 바꾼 혐의가 있는 지귀연.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더니 공수처에 감사 자료도 넘겨주지 않고 이거 완전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도 사법부가 기각을 시키면서 수사를 거의 사실상 방해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런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래놓고 공수처 결과를 보겠다.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 이거는 완전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요. 네. 이렇게 지기현 자신을 지켜주는 사법부가 있다고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표정이 아주 밝아요. 지기현이가. 아 진짜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강사 톤이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맞아요. 진짜로. 또 우리는 우리 잘 느끼잖아요. 알잖아. 네, 딱 맞아. 알잖아. 맞아.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없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진행했는데 특검이 중계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기현이가 증인신문 과정은 중계를 허락하지 않고 앞부분은 중계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국민에게 공개가 됐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엄중한 재판,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에 기록될 이 엄중한 재판에 대해서 전혀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 나는 그게 본질이었다고 봅니다. 네. 지기현의 해맑은 표정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요 두 가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있다가 증인신문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저 좀 전에 말씀하실 거 재판장님 여기까지 듣고 바로 증인신문 절차 진행하시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이상 이제 진행하게 되면 지금 증인들이 오늘 4명이나 지금 와 있는데 신문 절차에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측에 뭐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저 빨리 저 증인신문 해야죠 이제. 예, 변호인 측에서 짧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요 다른 재판도 아니고 내란 재판이야. 이 역사에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다 기록되는 엄중한 재판이란 말이야. 네. 근데 저렇게 가볍게 재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지기현 재판장의 저 웃음 속에 정말 역사 인식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네, 맞아. 한없이 가볍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철딱선이 없다는 느낌도 들 정도로 네. 너무 좀 불쾌함을 느꼈고요. 거기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재판을 맡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판사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를 정말 국민들이 이제 어디까지 더 견뎌야 되는가. 최근에 핸드폰 여러 차례 바꾼 문제 나왔고요. 또 네. 공수처에서 그 영장 청구했을 때도 법원이 제19 감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지기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내심의 전 한계에 왔다. 네. 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 근데 지기현이 거를 기각을 해. 우리 판사님은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정말 그 뭐 레크레이션 진행하듯이 네. 청팀 한번 발언하게 하고 맞아. 백팀 한번 발언하게 하고 네, 진짜. 이게 사실 평소의 모습이거든요. 네. 또 술 한 잔 먹으면 더 업돼 갖고 그렇게 하던 평소의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형사 재판장을 맡을 때부터 주변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네, 워낙 외부와 접촉을 끊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 만나고 또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상황이 재현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검사들이 그 뭐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검은 넥타이와 검은 양복을 그것도 입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법정을 네. 상갓집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네. 그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라든가 그렇습니다. 네. 소송주의 없이 그대로 그냥 했다는 것도 네.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어쨌건 자기 코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떤 항의의 의사 표시한 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좀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네.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속이 천불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란으로 인한 징계를 위해 우리가 봤던 헌재 재판 그리고 내란으로 인한 처벌을 위한 지금 재판인데 그렇습니다. 아예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지니까 맞아. 헌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처벌이 아니라 그냥 징계거든. 네. 근데 그거 얼마나 엄중하게 한순간 맞아요. 진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진지한 그 기운이 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헌재 재판 우리가 생중계로 다 봤다, 녹화 중계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보다 수위가 더 높은 처벌에 대한 재판인데도 저렇게 가벼워. 그래서
진실은 지각은 하지만 절대로 결석하지 않는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은 지금 본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가 증거를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벌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애써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자들이 이 지기현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네. 다만 결정적인 증거를 딱 제시하면서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미 벌써 범인 하나 잡혔다. 휴대폰 바꾼 자가 범인입니다. 아, 다시 한번 또 보고 갑니다. 그냥 네. 살짝만 띄워만 주세요. 네. 어느 정도로 수상한지. 이게 말이 됩니까? 6년 만에 휴대폰을 바꾸고 네. 또 본인의 룸사롱 접대 의혹이 폭로가 되자 또 4일 후에 또 바꿨습니다. 아. 그런데 처음에는 비싼 거 바꿨죠. 하지만 두 번째는 비싼 걸 못 바꿔요. 왜? 아까우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것들은 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교체 시간도 그러잖아요. 새벽에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뭔가 네. 감추려고 하지 않는 이상. 두 번이나 새벽에 지금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저렇게 실실 웃으면서 재판을 했으면 공개 안 할 때는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그렇죠. 아니 TV 중계된 거 다 알잖아요. 네. 녹화되는 거 아는데도 저런 행동을 해요. 그렇지. 그럼 안 보일 때는 얼마나 더 이상했겠냐고. 네. 그러니까 문제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게 아까 이 사람은 아예 역사 인식이 없다는 것. 그거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저도 굉장히 조롱당한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한테 모든 지금 쪼여오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써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네. 정말 이거는 국민들을 조롱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런 판사를 내버려 두는 그렇지. 저 대법원 그렇지. 조희대 체제 네.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검에서 내란 특검이거든요. 내란 특검에서 지기현에게 이렇게 자꾸 윤석열 재판에 윤석열 없이 재판하는 거 문제다. 안 나오니까. 윤석열을 제발 좀 잡아와달라. 우리 재판장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기현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의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부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골석 재판 자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변호인 측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 너한테 물었는데. 이유와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재판이 위헌적 요소가 많다. 그런 것이 해소되어야만 출석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 측 역시 골석 재판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 있으신 건 아니죠? 예, 골석 재판으로. 아니 너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무슨 가족 오락관 진행하냐고. 아니 본인한테 물어봤는데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청팀 이야기 이거야 지금. 네, 네. 너한테 물었잖아. 아니 그래 골석 재판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골석 재판 하지 말고 불려 와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골석 재판하는 게 문제니까 특검에서는 구인장 발부해서 데려오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골석 재판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그럼 넘어가요. 저게 이제 대비되는 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 당대표를 했을 때 총선을 앞두고 계속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대표가 총선 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근데도 투표하기 전날까지도 나오라고 맞습니다. 하면서 네. 그때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굉장히 그 재판부에서 재판부에서 오. 그렇게 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왜 윤석열한테만큼은 13번 안 나와도 구인장 발부를 안 하고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사인이죠.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네. 그런 사인을 준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열받는 게 지현이가 막 그러는 거야. 골석 재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대. 아니 어떤 불이익을 줬어? 나는 불이익을 뭘 줬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뭘 줬는데 불이익을? 어차피 윤석열은 법대로만 하면 사형인데 어떤 불이익을 줬어? 안 나오면 구치소에서 물구나무라도 세우던지. 아니 그러니까 불이익이 없어요. 준 게. 아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최소한도로 인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인치에 대한 본인의 계획이라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한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해서 안 한다라고 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말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기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사법부가 항상 윤석열 쪽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결과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고 네. 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나 이쪽에 대해서는 늘 불리하게 작동을 했던 이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윤석열이 보석 심리할 때는 또 나왔어요. 자기 말로. 그러니까요. 네. 근데도 지금 지기현 재판장은 그 사이에 13번을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지금 조치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안 씀으로써 윤석열에게 이익을 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불공정한 재판은 네. 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자격이 없고 지기현은 법복 입은 정치인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의심을 사기에 매우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뭘 어떻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난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은 저는 딱 하나 이제 남은 거고 최후의 수단밖에 없는 것이 지기현 탄핵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 그걸 가지고서 지금 아무 조치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는요 법관도 탄핵 소추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상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징계로 직에서 파면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전 지기현의 의사를 물을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만으로도 네. 저는 이제는 재판에서 손 띄도록 저는 강제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와 기분 좋은 추석이 너무 화나네. 네. 구치소장 바뀌고 데리러 간 적 없죠 한 번. 없어.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재판장 너가 직접 좀 해라 이거야. 근데 안 한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뭘 자기가 했어. 근데 뭘 안 됐어.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있잖아. 안 하잖아. 이거 특검이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구인장 발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인장 발부해서 체포하러 가야죠. 안 나오는 거 뭐 지금 최욱 씨가 얘기했듯이 그래도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그렇죠. 수 있어요. 또 다른 그러나 평가가 있을 수 있지. 지기현이 이걸 구인장 발부를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형사 재판은 네. 의무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직무유기죠. 직무유기면 강제로 끌어와야지. 왜 안 하냐고 그러면 구인장 발부를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 안 들어봐서 판결 제대로 안 했다고 쟤네들은 그렇게 우길 수도 있거든요. 내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윤석열 측은 그렇게 또 말할 사람들이에요. 네. 방어권 맞아요. 얘기할 수가 네. 있죠. 네. 또 아무튼 윤석열이 어쨌건 출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또 불러주고 알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2배로 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기현이 12월까지 뭐 재판을 마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되게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지나고 그러면 10월 달 안에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